그러면 간접식하고 직간접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식이 있는데, 우리 요 직접식이 그 일종의 애로식이 직접식입니다. 그래서 간접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용광이 있을 때 간접식은 전극이 옆에서만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전극과 전극 여기서 아크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스테사노식. 그 다음에 직간접식은 전극이 양옆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은 간접이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는 이쪽으로는 직접이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요 용광으로 흐르게 하는 거, 이것이 직접이에요. 그래서 스테사노 같은 경우는 전극과 전극 사이로 전기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용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간접, 이거는 간접, 요거는 직간접이라고 하죠. 직접도 있고 간접도 있는 거, 그래서 직간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레노벨트식이고요. 그 다음에 에로식 같은 경우가 직접식인데, 에로식은 이렇게 있으면 전극이 위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개가 전부 다 요 용광 쪽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광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직접식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집저가크가 에로식이 되겠죠. 이때 또 지로드식이 있고 에르식이 있는데요. 지로드식은 이렇게 된 겁니다. 지로드식은 아래쪽에 여기에 전극이 하나 있고 여기서는 밑에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로식은 이 밑에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통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전류가 이쪽 다른 쪽 전극으로. 그래서 전극이 이렇게 세 개 있죠. 삼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직접인데 에로식, 요거는 직접인데 요거는 지로드식,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양이 좀 틀리다는 거죠. 전극의 위치와 모양 같은 것이. 그 다음에 41번. 정릉법 중 진공 내에 레이들 또는 주형을 설치하여 진공실 밖에서 실을 통해 용광을 떨어뜨리면 진공실의 급격한 압력 저하로 용광 중 가스가 방출하는 방법. 요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공실 내에 있는데 여기다가 레이드를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제 진공을 뽑습니다. 진공을 뽑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턴디실을 통해서 여기서 용광을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용광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리 떨어지면서 여기서 진공을 뽑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탈가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탈가스가 되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탈가스를 시키는 걸 보고, 그래서 유적 탈가스라고 합니다. 유적. 그래서 유적 탈가스법을 BV법이라고 하죠. BV법. 그리고 흡인 같은 경우는 요 흡인은 DH법이라고 하는데, 흡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흡인은 DH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진공조가 이 레이들에 직접 용광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용광이 들어가서 여기서 진공을 뽑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용광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는 대기 상태입니다. 여기는 그냥 대기 상태. 이거하고 틀리지. 이거는 진공조 안에다가 레이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주입을 하다 보면 이때 진공 뽑을 때 여기서 탈가스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진공 뽑고 여기에 관을 하나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용광이 쑥 딸려 올라가서 빨리 올라가면서 이렇게 제거가 돼요. 탈가스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용광이 들어옵니다. 그랬다가 진공을 빼면 다시 얘가 일로 쑥 빠져나가죠. 이것이 흡인이고, 그 다음에 순환은 아래치라고 합니다. 순환가스 같은 경우는 아래치법인데, 아래치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요 DH법에서요, 관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관을.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공조가 이렇게 나가 있죠. 그래서 이때 한쪽에다가 아르곤 가스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르곤 가스를 불어넣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상승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상승하다 보면 이쪽으로는 저절로 내려와요. 이쪽이 압력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탈가스가 되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진공을 뽑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방법, 그래서 순환된다고 해서 순환 탈가스 아래치법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들 탈가스법은요, 그냥 진공조 내에다가 여기다가 레이드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그냥 유적은 아까 요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레이들이 있는 채로 그냥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교반을 시키면서 여기서 탈가스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LD법 또는 레이들 탈가스법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둬야 될 것이 요 명칭하고 또 예를 들어 유적은 BV, 흡인은 DH, 순환은 RH, 그다음에 레이들은 LD법. 여기에 설명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유적이 됐죠. 떨어뜨리는 거. 그래서 흡인 같은 경우는 흡인관 하나, 순환 같은 경우는 관이 두 개, 흡인관과 배출관. 그때 흡인관 쪽으로 아르곤가스를 불어넣는 거. 이 문제도 또 자주 나오죠. 그리고 레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레이들을 통째로 집어넣는 거. 42번 상주법으로 주입 시 용광이 비산해서 관계 하부에 생기는 이중 표피. 이거는 조개에서요. 조개는 이런 틀에다가 형틀에다가 여기다가 용광을 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고체 관계를 만드는데 이때 여기서 그냥 붙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팍 튀어 올라오죠. 이렇게 튀어 올라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데 가서 막 달라붙고 하다 보면 처음에 달라붙은 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달라붙은 거가 생기면서 이중표피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딱지음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광이 이렇게 튀질 않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튀는 현상을 보고 스플래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스플래시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말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이중표피 원인과 방지법으로 틀린 것은 상주 초기에 용광이 비말, 이런 비말 현상에서 이런 스플래시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플래시 캔을 사용한다. 그러면 스플래시 캔은 요 스플래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밑에다가 요런 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용광이 일단 여기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튀는 현상이 없지요. 그러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주형 내부에 도료를 바른다. 도료를 발라놓으면요, 혹시 튀었던 것들이 다시 그냥 줄줄 밑으로 흘러내려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형에 달라붙지 않게끔. 그 다음에 볼록 정반은 아니라 오목 정반을 사용합니다. 요 밑에다가 반듯한 것이 아니라 볼록 정반은 이렇게 위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가 이렇게 파여 있는 걸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 스플래시 캔이 없는 상태에서 오목 정반을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목 정반이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용광이 일리 들어와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조용히 채워지죠. 그래서 볼록 정반이 아니다. 오목 정반을 써요. 그 다음에 43번. 다음 중 산성 내화물이 아닌 것은, 산성은 주성분이 SiO2입니다. 그래서 SiO2는 뭐 규석질이라든지 뭐 납석질이라든지 그런 건데, 여기에 돌로마이트질은요, 요거는 염기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얘는 CaCO하고 MgO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CaCO3하고 MgCO3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백운석을 꿔서 만든 것이 돌로마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염기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산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염기성 같은 경우는 마그네시아질, MgO입니다. 크롬 마그네시아질, Cr2O3 마그네시아거든요. 그리고 백운석질 하나만, 백운석이니까 돌로마이트, 백운석은 요거 문제 잘 나오죠. Ca하고 MgO 같이 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석회질 같은 경우는 CaO. 자, 중성을 보면요, 알루미나질, Al2O3, 크롬질, Cr2O3, 탄소질, 탄소로 되어 있는 거 C, 탄화규소질, SiC입니다. 그러면 요 원소하고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산성은 규석질 하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규석이니까 SiO2거든요. 규소니까요. 그래서 규소로 만들어진 돌멩이라고 해서 규석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모트, 점토, 납석, 내화점토. 이거 뭔가 틀립니다.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들이 산성질은 SiO2에 그 Al2O3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Al2O3가 얼만큼 들어있냐. 그래서 보통 규석질 같은 경우는 SiO2만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Al2O3가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 거기에 또 다른 점결제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거는, 벤토나이트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건 점토질,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틀립니다, 이런 게. 이것만 틀리지 실제는 전부 다 SiO2. 그래서 이렇게 염기성, 산성, 중성을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4번. 전기로 제거법 중 환원기. 우리 아까 환원기에서는 탈환과 탈산이었죠. 탈환, 탈산. 나머지는 다 산화기입니다. 그 다음에 1기압에서 14.5도씨 순수한 물을 1g의 1도씨 오르는데 필요한 열량. 이것이 1칼로리죠. 1칼로리. 1g의 1도씨 오르는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 그 다음에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것이 1kcal예요. 그 다음에 46번. 조개 작업에서 킬드 관계. 킬드 관계 같은 경우는 보통 하광형이라는 것입니다. 하광형은 뭐라면요, 아래가 넓은 형태예요. 아래가 넓은 형태. 예를 들어서 형틀이 위에가 넓은 거는 상광형이라고요 하고요, 아래가 이렇게 넓은 거는 하광형입니다. 그래서 상광형 같은 경우는 끊을 때 이거를 뒤집어 갖고서는 틀을 빼내야 되는 거고, 근데 하광형은 그렇지 않죠. 그냥 요 틀만 위로 잡아 빼면 이게 그대로 저절로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킬드 관계는 하광형을 쓴다. 여기에 림드강이나 그 세미킬드강은 이거는 상광형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광형. 그래서 킬드강만 하광형을 쓰고 나머지는 다 상광형이다. 상광형. 해설이 좀 잘못됐습니다. 상광형으로 고치세요. 그 다음에 47번. 연속주조 작업 중 주조 초기 오버플로가 발생됐을 때 안전상 조치다. 오버플로라고 하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원 차단을 하면은 이게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전원을 차단하면 냉각이 안 돼요. 냉각 장치가 안 돌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전원 차단은 아니네요. 작업자가 대피한다 맞고, 그 다음에 습기류, 요 습기, 물기가 있으면 폭발합니다. 왜 그러냐면 용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종 호스나 케이블 같은 건 제거하고, 그리고 요 전원 차단은 아니네요. 전원을 차단하면은 다른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원 차단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48번 관계 비금속계 재물 생성. 비금속계 재물은 대부분 공기하고 접해서 그래서 재산화에서 일어난다든지 또는 내화물 같은 것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슬래그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1번 맞고 2번 맞고 4번이 상관없네요. 4번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49번 우천시 고철에 수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장입 후 출광측으로 느리게 일에만 경동시키는요. 우리가 요 고철을 장입을 할 때요. 전로조업에서 고철을 먼저 집어넣거든요. 고철을 먼저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고철을 집어넣고 나서 그냥 이 수분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용선을 집어넣으면 액체를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증발되면서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수분이 묻어있다 그러면 노를 이걸 흔들어줍니다. 흔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습기가 빨리 날아가게끔. 왜 그러냐면 이 안 자체가 지금 온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1번이 해당되는 거죠. 습기를 제거해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50번 연속주조 개시 시 주영 접을 밑에 막아주는 거 아까 더미바라 그랬죠. 턴 대신은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주영은 바로 그 일정 크기 틀이죠. 그 다음에 51번 용광의 탈산을 완전하게 하여 주입함으로 가스의 방출. 탈산이 완전된 거니까 힐드강이 되겠죠. 그리고 림드강은 탈산 안 한 거. 그리고 세미킬드강은 중간 정도 한 거. 그리고 캡드강은 림드강에서 뚜껑을 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질은 순서가 이렇게 되죠. 킬드강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세미킬드강 그 다음에 캡드강, 그 다음에 림드강. 그래서 요 림드강이 가장 안 좋고 킬드강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52번. 관계 표피의 일부가 이중으로 된 거. 이중으로 된 거, 이중 표피죠. 그러니까 더블 스킨이 되겠네. 원인이 이런 겁니다. 스플래시. 그러니까 스플래시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이중 표피다. 그 다음에 53번. 단조나 열간 강화한 재료의 바닥면에 은혜색 반점이 원형으로 집중되어 나타나는 결함은 이거는 은혜색의 반점이 생긴다. 수소 때문에 생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100점이라 그래요. 100점. 그래서 수소 때문에 생기는 100점이다. 그다음에 54번. 진공조에서 순환탈가스 방법에서 탈가스가 이루어지는 아까 순환탈가스 이렇게 된다고 했죠. 여기에 진공조가 이렇게 있으면 진공조에서 여기서 이제 진공을 뽑습니다. 그럼 이 진공조에서 여기에서 탈가스가 이루어진 정도. 그러면 첫 번째 상승에 취입되는 가스 표면 맞죠? 여기서 그 상승반 쪽으로 해서 여기서 취입되는 가스 표면 요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들 상부의 용광 표면, 레이들 상부 용광 표면은 여기인데 이건 아니죠. 여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2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공조 들어가서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취입하는 가스에서 이때 용광이 이렇게 튀어 오르는데 여기서 또 제거되는 거죠. 맞죠? 이것도. 그 다음에 55번. 전로 내화물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전로 내화물. 염기도가 증가하면 노체 사용 횟수는 저하가 아닙니다.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화물 자체가 염기성 내화물이에요. 그러면 슬래그 염기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슬래그가 염기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화물도 염기성, 슬래그도 염기성이면 잘 반응을 안 하죠. 이때 염기도가 낮아지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염기도는 이렇게 치는 거죠. SiO2분의 CaO이기 때문에 염기도가 낮다는 얘기는 이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SiO2가 많아요. 그러면 SiO2는 산성이기 때문에 염기도가 낮아지면 산성 슬래그하고 내화물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럴 때는 내화물 수명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염기도가 증가하면 요 노체 사용에서는 저하가 아니라 증가. 그 다음에 휴지 시간이 길어지면 즉 전로 조업을 조금 멈췄다 그러면 노체 사용에서는 역시 이거는 증가가 아닙니다. 감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요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하면 계속 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중간에 한 번 쉬면 노를 완전히 다시 식혀야 돼요. 그러면 온도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노체 내화물 수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산소 사용량이 많게 되면 노체 사용 횟수는 증가한다. 요것도 틀렸습니다. 산소 사용량이 많다는 얘기는 점점 SiO2 같은 것도 많고 또 뭐 P2O5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염기도가 떨어져요. 그럼 아까 염기도가 떨어지면 이제 저하한다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슬래그 중에 TFE가 높으면은 TFE도 역시 FEO거든요. 이것도 역시 뭡니까? 이것도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산소가 사용량이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높다는 얘기예요. 역시 그렇게 되면 염기도가 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횟수는 좋아한다. 맞죠? 그 다음에 56번. 순산소 상치 전로 제공법에서 냉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냉각제 투입 방법. 아까 우리 냉각제가 고철도 있고, 뭐, 석회석, 철광석도 있죠. 투입 시기를 정년 시간 후반에 되도록이면 소량을 분할 투입한다? 자, 그래서 일단 투입을 할 때 한꺼번에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년 시간 후반이니까 거의 정년이 끝났으니까 온도를 낮춰야 되거든요. 출강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집어넣는 거 맞아요. 그리고 소량을 조금씩 집어넣어요. 한 번에 왕창 집어넣으면 잘못하면 이게 지금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 또 왕창 들어간 것들이 잘못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고철이 들어갔다 그러면 고철이 완전 용해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할 투입한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57번 전로조업에서 치료하는 산소의 소모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응은 일단 여기 지금 먼저가 아니라 가장 많이 도모되는 거 이거는 탈탄입니다. C하고 상관하죠. 가장 먼저 되는 거는 SI인데 지금 가장 많이 되는 거는 C다. 그래서 우리가 전로조업에서 C 제거의 단계를 따라서 요게 그 속도거든요. 탈탄 속도. 그래서 여기 1기, 2기, 3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가 1기는 탈탄 속도가 증가, 그 다음에 2기는 탈탄 속도가 최대, 3기가 탈탄 속도 감소. 그러면 이렇게 3기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정년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탈탄이 이제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8번 용광의 버블링 가스로 적합한 건 버블링 가스는 뭡니까? 버블링은 교반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버블링의 목적이 저런 거죠. 성분 균일화라든지 성분 균일 또는 온도 균일 또는 비금속계 제물 제거 이런 거 제거하는 것이 이게 버블링의 목적입니다. 이때 버블링 가스로는 불활성 가스로 아르곤이나 질소를 쓰는 거죠. 아르곤이나 질소.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59번 제광 부원류 중 매용제. 매용제는요 슬래그를 형성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석회석 같은 경우는 슬래그 형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슬래그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아니죠. 이거는 매용제가 아니라 슬래그 생성, 슬래그 생성. 그 다음에 60번. 정상적인 전기 아크로의 조업에서 산화 슬래그이기 때문에 SiO2하고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SiO2하고 CaO가 있는. 그러면 2번이 되겠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